자, 여러분과 함께요. 200페이지부터 54강, 열처리 54강 수업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20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2번부터 시작합니다. 42번. 순철을 이제 우리 많이 했지요. 알파철 또는 페라이트를 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순철의 탄소 함유 고용체. 탄소가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고용체라고 합니다. 탄소 함유 고용체를 무엇이라 하느냐? 이거는 순철입니다. 최신 입방 격자입니다. 43번. 가스 중에서 독성이 강한 물질에 해당하는 가스는 염소입니다. 염소가스. 이게 얼마나 독한지 하면 황녹색의 산화력 강한 가스로 맹독입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맹독이며 30 내지 50 ppm의 공기 중에서는 30 내지 60분 정도의 인간이 사망하는 염소가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SM15C. SM15C는 일반 기계 구조용 탄소광인데요. 15C라는 것은 탄소 퍼센트입니다. 0.15%인데, 그래서 요거는 SM15C란 0.1에서 한 0.2 정도 사이를 말합니다. 이 탄소광 열처리 설명이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이건 탄소가 적기 때문에 경화능이 작다 맞습니다. 담금질성 고속도 공구광보다 좋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보통 불림 처리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불림 처리로 이제 사용을 한다. 강도 왜 그러냐면은 불림 처리 왜 하냐면 여러분들 단조할 때는요, 이 탄소가 적은 이런 구조형 강을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조나 이런 주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내부응력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불림 처리를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조직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불림 처리를 해줍니다. 강도 필요 없는 부분에 사용한다. 강도가 높은 강도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자 45번 베어링강 시효 변형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한 것은 베어링강 시효 변형 뜨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효 변형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 변형은 뜨임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시효 변형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뜨임 온도가 높을수록 시효 변형이 커진다. 맞고 심냉 처리 뜨임 반복하면 시효 변형 커진다. 담금질 기름을 사용할 때 온도 낮을 때 시효 변형이 커진다. 요거는 맞는데 뜨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효 변형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집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또 자꾸 이러네. 뜨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효 변형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효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뜨임 시간이 길어지면 작아지는데 뜨임 온도가 높을수록 또 시효 변형이 이제 작아지고 심냉 처리 뜨임 반복 시효 변형이 작아지고 담금질 기름의 온도가 낮을 때 시효 변형이 또 작아집니다. 길어질수록 요거는 뜨임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시효 변형이 작아진다. 요 답이 이건 사실 조금 조심성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또 조금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6번 고속도 공구광 담금질에 사용되는 고온염력입니다. 고온염력은 염화 바륨입니다. BaCl2. 요것도 앞부분에서 저온염력, 중온염력, 고온염력 요게 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공부할 때 그런 표가 있거든요. 그걸 표시를 잘 해두십시오. 47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질별 기호 중 W의 의미는 요거 몇 번 했다 그죠? 용체화 처리할 때는 W랍니다. 제조 그대로의 것은 F고 풀림 처리한 것은 O고 냉간 가공으로 발생한 가공 경화한 것은 H2입니다.
그럼 열 처리에 따라 FOH 위에 안정된 질별로 한 것은 T로 표시하고요. 고온 가공, 냉가구, 냉간 가공하여 더욱 자연 시효시킨 것은 T2고, 용처화 처리, 담금지류 냉간 가공, 더욱 자연 시효시킨 것 T3. 이런 기호가 요 T2, T3면 T3, T4, T5 이 앞부분에 또 표가 중간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데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표를 보고 항상 문제를 풀면서 한번 그걸 찾아보고 이렇게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48번. 표면경화법 공정에서 붕소를 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붕소를 사용해서 표면을 요거는 경화를 시킵니다. 보로나이즈입니다. 반대로 아연 같은 거는 경화까지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산화를 방지하든지 이런 게 있는데 보론 같은 거, 붕소 같은 거 침투시키면은 이렇게 경화도 시켜줍니다. 49번 표면 경화 시 과잉 침탄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가스 침탄을 하면은 과잉 침탄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침탄을 할 수 있습니다. 균일하게. 그 다음에 마템프링 요거는 과잉 침탄에 대한 대책은 아닙니다. 마템프링은 뭐라 합니까?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 조직을 넣는 항원열 처리죠. 그죠? 침탄 후에 확산 플리언음을 하면 이게 이제 확산이 되니까 어느 쪽에 과잉 침탄이 되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 침탄 완화제 사용해서 어느 부분에 많이 침탄이 되는 것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50번 열처리에서 후처리 공정이 아닌 것을 은혜하였습니다. 후처리 이거 뭐냐면 여러분 이제 담금질 같은 건 주로 일반 강하면 표면이 좀 거칩니다. 그럼 그걸 4%까지 닦아줘야 됩니다. 이제 표면 연마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HRC 같은 거 이제 경도를 측정합니다. 그럼 담금질 변형 약간 된 것도 수정을 해줘야 되고, 스케일이라든지 산화피막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왜 그러냐면 탄소강이나 이런 거는요, 담금질하고 나면 산화피막이 막 생깁니다. 그런 걸 제거해 줘야 됩니다. 흠집, 녹, 유지 제거 요거는 전처리에서 이런 걸 제거해 줘야 됩니다. 녹이나 유지, 기름 같은 거는. 51번 구성화 풀림. 일반적인 목적으로 틀린 것은, 구성화 풀림은 매짐선 증가가 말이 안 되겠죠. 강인성을 증가시켜주고 담금질할 때 균열을 방지해주고 기계적인 가공성을 증가해준다. 이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52번 열전대 온도계 중 가열 한도가 가장 높은 재료인 것은 열전대입니다. 발열체라는 말이 아니고 열전대입니다. 발열체일 때는 그 텅스텐이 나오면 텅스텐이 제일 높지만 여기에서는 열전대 온도계 중에서는 백금로지움이 가장 높다. 이거는 PR로도 하고 R로도 표시된다 했죠. 크로멜, 알루멜은 CA도 되지만 또 뭐도 된다고 했으면 K로도 표시한다. 그 다음에 IC는 철 콘스탄타인데 J로도 표시한다. J로도 표시한다. 그 다음에 CC는 구리, 구리 콘스탄타니까 이건 T로 표시한다. 여기 철 콘스탄탄도 낮지만 CC도 굉장히 낮죠. 그죠? 이걸 알아두시고. 53번 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 중 용적 변화가 가장 큰 것은 마텐자이트입니다. 그 마텐자이트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무확산 변태라고 했습니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텐자이트 단위 입방체, 그러니까 이게 입방체, 보통 입방격자인데 마텐자이트 단위 입방체 모서리에 위치한 탄소 원자들이 말이죠. 한 방향으로 길이를 정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되냐면 정방격자가 됩니다. 정방격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확산이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고탄소강일 때도 격자점 중 대단히 작은 수의 위치만이 탄소에 의해 차지합니다. 따라서 탄소 증가에 따라 마텐자이트가 뭐가 되냐면 최적이 증가합니다. 용적 변화는 어떤 순서냐면 경도 순서에 비례합니다.
마텐자이트, 소르바이트. 그런데 여기에는 소르바이트와 트루스타이트는 차이가 있죠. 자, 거꾸로 된 P 요 순서다 하는 걸 알아줘요. MSTP다. 요것도 꼭 좀 알아두세요. 요건 표시를 별도로 해둘 알아두세요. 자,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대용 로프 이거 구기조건으로 틀린 것은 내마모성이 커야 되고 완충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완충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습기, 약품류에 침범 당하지 않을 것, 충격, 인장강도 강할 것. 여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불림 일반적인 열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여기 가장 아공석 강일 때는 A3, 과공석 강일 때는 ACM 선보다 30 내지 50도 높은 온도로 가열후 공기 중에서 냉각하여 또 뭐 한다고 그랬죠? 표준화 조직한다. 여기 꼭 좀 알아주세요. 요렇게만 나오면 헷갈리는 게 없는데 어떤 데는 풀림하고 조금 잘못하면 헷갈릴 정도 그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세요. 자, 56번 고체 침탄할 때 사용하는 침탄 촉진제는 탄산 바리움이고 침탄제는 수치입니다. 57번 분위기 열 처리할 때 이용되는 안전장치로 적당하지 않는 장치는 안개상자는 여기 해당합니다. 연소 감시 장치라든지 상한 온도계라든지 가스 압력 스위치 요거는 그 분위기 열 처리할 때 필요하지만 안개상자는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담금질 균열 방지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ms 이하의 냉각 속도 느리게 합니다. 요거 ms 구역에서는 위험 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해야 균열이 안 일어납니다. 단면 급변부나 예각부 뾰족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각부라는 것은 뾰족한 부분을 말하는데 등에는 라운딩 모서리를 둥글게 해준다. 두께가 균일하며 대칭적인 형상을 가지도록 설계를 해줘야 된다. 단조 후 곧바로 온도를 높게 하여 담금질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NaCN, CN이 딱 있으면 요거는 시안 청산가리입니다. 요거는 액체 침탄법에 많이 쓰는데 요 청산가리를 열어서 청화라고 해놨습니다. 청화. 자, 용융염료를 표면 경화 처리하는 경화 방법은 요거는 이제 액체 침탄법인데 여기에는 이 주성분이 용융 염력으로 표면 경화 처리할 때도 쓰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시안화법 침탄하고 지라 두 개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60번 오스템플링 열 처리하여 얻을 수 있는 조직은 베이나이트, 정확하게 말하면은 상부 베이나이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알구니마 Y, 이건 참 많이 했습니다. 알구니마 Y 합금입니다. 알구니마계 Y 합금입니다. 알구니마 Y 합금입니다. 근데 여기에 알구니마 Y 합금입니다. 티탄, 구리 각각 0.2% 첨간 합금으로 내연기관, 피스톤 등의 재료로 더 우수하겠죠. Y 합금을 개량했으니까. 요게 뭐냐, 코비탈륨입니다. 코비탈륨, 두랄루민은 항공기 재료죠. CO 경화가 제일 큰 합금입니다. 알구, 마망두, 라우탈도 피스톤 재료였습니다. 알구시라. 하이드로날륨은 알마하 내식, 요건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자, 고속도 공구강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에서 적합하진 내용은 고속도강은 2차 경화강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뜨이멜 때도 경화가 됩니다. 고온에서 경도의 감소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맞습니다. 마텐자이트 안정화로 1900도씨까지 고속 절삭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요 밑에 나와있지. 약 700도씨까지. 1900도씨까지 고속 절삭할 수 있는 아주 공구가 지금 없습니다. 주요 성분은 0.8 내지 1.8%씩. 이거는 탄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고, 그 뒤에만 우리가 알으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18사일. 18사일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물론 철입니다. 18% 텅스텐, 4% 크롬, 1% 바나지움입니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알루미늄 SI계 주조용 합금은 공정점에서 조대한 육각판상 조직이 나타납니다. 이 조직의 계량화를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 개발하는데 금속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알칼리 염류 요 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금속 나트륨을 제일 많이 쓰는데 금속 납은 아닙니다. 자, 다음 중 산과 작용했을 때 수소가스 발생이 가장 어려운 것은 이거는 뭐냐면 이온화 경량이 낮은 쪽은 수소가스 발생이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화가 안 됩니다. 그럼 이온화 경량이 가장 낮은 것은 은, 백금, 금입니다. 금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백금이고 은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은 산과 작용하면 잘 녹지 않아 수소 발생이 적습니다. 자, 비정질 합금 요것도 몇 번이나 했죠. 비결정성 합금이라고 합니다. 결정을 안 이룬다. 기체금냉 제조법 많이 했죠. 진공정착법하고 스퍼트법이다. 두 가지가 기체금냉, 기체 상태에서 금냉해가지고 바로 비정질 합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금냉한 것이고, 금속 액체를 금냉한 것은 단롤법, 쌍롤법, 원심금냉법, 분무법 등이 있습니다. 단롤법은 롤 하나에다 이렇게 액체를 거기에 돌리면서 이렇게 금냉을 시킨 거, 쌍롤법은 롤 사이에다가 액체 금속을 넣어서 하는, 원심금냉법은 원심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게 액체 밖으로 안 튀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금냉시킨 거. 분무법은 스프레이 해가지고 이제 금냉시킨 겁니다. 비정질 합금 한번 봅시다. 다시 전기저항이 큽니다. 전기저항이 크고 온도 이존성이 적습니다. 결정화로 용접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용접을 하려면 결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용접하면은 그 온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결정화가 돼가 용접이 불가합니다. 열에 약합니다. 이거는 워낙 금냉을 시키기 때문에 고온 결정화로 다른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얇은 재료에 사용합니다. 두꺼운 거나 경도 높고 연성이 양호하고 가공 경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금속은 다결정이기 때문에 외력을 가하면 처음엔 잘 미끄러지다가 나중에 서로 간섭을 일으키면 굉장히 단단해지고 가공 경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얇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가공 경화 현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가공할 수 있다. 고주파 특성이 우수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4번 고속도 공구용 특수강, 특수강은 합금강이라고 그랬죠. 특징을 설명해서 틀린 것은 주요 성분은 약 1%C, 1%C, 18% C는 생략하고 18% 텅스텐, 4% 크롬, 1% 바나듐, 그 외에 철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1841이라고 하면 됩니다. 고속도 공구강은 2차 경화강이다. 요거 어느 뒷부분에서 이제 그 열처리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때 요걸 한번 알아보세요. 2차 경화강이다. 마텐자이트 안정화로 1900도씨까지 고속 절삭 가능하다. 아니죠. 조금 전에 답 나왔죠. 그죠? 고온에서 경도의 감소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맞습니다. 요거는 600도씨까지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구리도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석출경화. 항상 석출경화라고 하면 시효경화와 같습니다. 시효경화의 현상을 나타내며 강도와 경도가 가장 큰 합금은 베릴륨동입니다. 이건 넓은 임의의 청동입니다. 왜냐하면 구리에 베릴륨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임의의 청동은 뭐냐 하면은 황동이의 구리 합금을 그냥 청동이라고 합니다. 좁은 임의의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입니다. 베릴륨동. 구리에, 베릴륨동, 구리에 베릴륨 1 내지 2.5%가 함유되어 많이 함유된 게 아닙니다. 있는 합금입니다. 담금질하여 시효 경화하면은 기계적 성질, 이게 합금강이 뒤떨어지지 않고 내식성 우수하여 기어라든지 베어링, 판 스프링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릴륨 등 구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시효경화합금. 시효경화합금하고 우리 석출경화합금하고 같습니다. 시효경화, 석출경화한다는 또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전에 용체화 처리를 해야 된다. 액체 상태에서 잘 섞어가지고 급냉을 하면은 이 입자들이 아주 그 좁은 구역에 과포화 고용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빽빽하게 비죽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인공적으로 올리거나 계절이 가면 따라서 자연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표면으로 이제 서로 이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나오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굳어집니다. 그래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서 경화된다 해서 시효경화, 또는 이게 아직 그때 고체입니다. 고용체입니다. 거기에서 고용체들이 나와서 표면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단단하게 피막을 형성한다 해서 이걸 석출경화라고 합니다. 요거 알루미늄 합금이나 구리 합금은 이 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베어링 합금강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몇 번이나 이게 나온 겁니다. 마찰 개수가 적고 내식성이 좋을 건 맞습니다. 충분한 매짐성을 가지며 소착성이, 이건 안 좋은 현상만 다 있다, 그죠? 매짐성, 충분한 매짐성이 있으면 안 되고, 소착성이라는 이 소자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기술 용어로 씁니다. 자기들은 요거 약기라고 합니다. 열에 의해서 이게 재료가 그럼 조금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베어링이 막 돌아가면서 달라붙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중에 견디는 내압력과 저항력이 커야 되겠습니다. 주조성 및 절삭성 우수하고 열 전도율이 커야 됩니다. 맞겠죠? 자, 이렇게 자,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알루미늄 시유기 합금을 인공 시유 처리하는 온도로 적합한 것은 이 시효경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급히 필요하다 만들었을 때, 그러면 100 내지 160도 정도로 살짝 가열해지면은 이게 과파 고용체에서 이게 막 밖으로 표면으로 고체 상태로서 고용체 상태로 삐쳐나옵니다.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표면을 피막을 만들면서 단단해집니다. 이거 인공시효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은 한겨울하고 한여름하고 기온차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럼 이거 계절이 쭉 가면 한겨울에 알루미늄 이 제품을 만들었다. 이걸 그대로 두면은 여름에 더울 때 가면 이게 땀처럼 삐쳐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건 자연시효라고 합니다. 다음 중 비중의 대소 비교가 적합하게 표기된 것은 해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조금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리튬 있잖아요, 리튬. 리튬 이거는 물보다 가볍습니다. 요즘 2차 전지에서 많이 쓰지요. 리튬. 2차 전지에서 많이 씁니다. 요거는 1이 안 됩니다. 마그네슘은 1.74입니다. 구리는 8.9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소관계가 맞아요. 그 다음 나는 왜 틀리냐면 이리디움이 금속 중에서 가장 무거운데 이게 가장 작은 쪽에 표시해놨으니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도 납이요, 철은 7.8입니다. 납은 중금속입니다. 10이 넘습니다. 그것도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라의 티타늄이 4.5입니다. 티탄. 알루미늄 2.7입니다. 이것도 순서가 안 맞죠. 그래서 여기 가다. 요 상당히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럼 게이지용 합금강이 갖춰야 할 성질 중에서 적합한 내용을 해놨습니다. 측정하는 장치잖아요. 팽창 개수가 보통 강보다 크면은 안 되겠죠, 그죠? HRC 45 이하의 경도 가지고 그다음에 보통 이런 게이지용 강이나 공부강 같은 거는 HRC가 보통 한 60 이상 이렇게 넘어야 됩니다. 45 이하라는 거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수 변화가 클 것 작아야 됩니다. 담금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담금질 균열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물과 같은 부피 가진 물체 무게와 물 무게의 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중이라고 합니다. 비중. 비열하고 혼돈하면 안 되겠죠. 무게, 무거운 걸 비교한 겁니다. 비중. 자, 알루미늄 구리계 주물용 합금을 인공시효 처리 온도한 것은 인공시효 처리 요건 하는 게 좀 좋겠네, 그죠? 합금의 하면 좀 합금의 여기 좀 낫겠다, 그죠? 합금의 인공시효 처리 온도인 것은 뭐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100 내지 160도 조금 전에 했죠, 그죠? 요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경화는 뭐라고 했죠? 석출경화라고 그랬죠? 금속이나 합금을 적당한 온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단단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납합금처럼 이거는 용융온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그냥 두면은 상온 경화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시효라고, 구리합금은 1083도로 용융온도 좀 높습니다. 이거는 가열에서 경화할 때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공시효라고 한다. 시효 경화는 자연시효와 인공시효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시효는 용융점이 낮은 합금, 인공시효는 용융점이 높은 합금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여기에 하스텔로이는 니켈, 크롬, 철, 몰리브덴계, 요거는 저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다, 그죠? 여기 좀 길게 되어 있네. 알루미늄 합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하이드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알마하네시. 그 다음 알클레드는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레스를 이렇게 이중으로 붙인 거예요. 알드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이 주축이 된 겁니다. 자, 꼭 좀 알아두시고, 7번에 니켈 36%, 크롬 12%, 나머지는 철 조성. 니켈하고 철이 합금을 넣으면 불변강을 만듭니다. 주로 제일 먼저 만든 게 인바예요. 길이가 안 변하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으면 탄성률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크롬을 하나 더 넣었어요. 요걸 탄성이라는 건 영어로 elasticity, EL이 되고 또 대문자 E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인바에다 L을 붙인 거예요. 엘린바. 자, 여기에 나오는 불변강은 철니켈 합금입니다. 인바가 대표적이고 길이 거의 변함없어 측정용 자동에 쓰이며, 인바에다 코발트 재료, 코발트가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슈퍼 인바가 됩니다. 엘린바는 철니켈에다 크롬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코발트를 첨가하면, 엘린바는 우리말로 번역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코엘린바라고 합니다. 철니켈 합금 중에서 백금대용 전구봉임선에 쓰이는 것이 또한 플래티나이트입니다. 8번 납을 첨가하여 절삭성 좋게 한 황동으로 절삭성 향상시켜 나사, 시계용 기어 등의 정밀 가공에 사용되는 합금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황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납에다가 황동에다 납을 넣으면 여기 잘 끊어져 줍니다. 이 절삭성 향상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프리 커팅 스틸이요. 영어로는 프리 커팅 스틸이고, 그 다음에 한자로는 쾌삭항동, 잘 잘리준다. 여기 황동 납합금인데, 요걸 여기에서는 연황동이라고. 여러분이 한자거든요. 그럼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그죠? 연이 납입니다. 자, 요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